안녕하세요. 이종승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는 수학적 귀납법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역시 전과 다르게 좀 낯선 표현들이기 때문에 자세히만 읽어보시고 이해만 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에를 먼저 보면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귀납의 개념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수열에 대한 표현이 이런 것들이 있어. 첫 번째 항에다가 n 대신 1 넣어주면 2 넣어주면 3 넣어주면 무슨 얘기냐면은 an은 2n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 우리가 수열의 항을 구하려면 n 대신에 1 넣어주고 n 대신에 1 넣어줘서 3, 2 넣어줘서 5, 3 넣어줘서 7 이런 식으로 수열을 어떤 n에다가 어떤 수를 넣었을 때 항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는데 이런 수열의 표현이 사실은 많은 걸 표현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에 수학 페인멜 시간에도 했던 피보나치 수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다양한 수열들을 표현해 주려면은 이런 일반항으로 표현해 주는 표현 방법은 좀 불편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표현 방법이 뭐냐면은 자 예를 잠깐 볼게요. 지금 보면 피자가 있는데 이 피자를 잘 보면 한 번 자르면 2조각 되고 두 번 자르면 이거 뭐라고 쓸까 이거는 두 번 자르면 여기가 4조각이 되고 세 번 자르면 6조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조각들이 점점 나눠지는데 잘 보면은 앞에 있는 항보다 뒤에 있는 항이 계속 2개씩 더 커져요. 여기가 2가 들어가 2가 계속 2조각씩 더 생겨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항보다 뒤에 있는 항으로 가려면 바로 다음 항으로 가려면은 2가 필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수열을 표현할 때 항과 항 사이에 어떤 관계 앞에 항에서 뒤에 항으로 가려면은 항상 2를 더해줘야 되는 이런 관계식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귀납적 정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항과 항 사이의 차이만 있는 관계만 나타내면은 시작점을 모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항의 값은 꼭 다시 한번 나타내 줍니다. 자, 다시 항과 항 사이, 일명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 이 귀납적 정의에서는 첫 번째 항의 값도 필요해요. 참고로 여긴 두 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두 항 말고도 세 항의 어떤 관계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피보나치 수열은 세 항 사이 아니고 이거 n 플러스 뭐야 이거 이거 세 항 사이 다시 여기다 쓸게 an 플러스 1 이렇게 세 항 사이의 관계를 갖고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다루는 거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갖고 그리고 첫 번째 항을 가지고선 어떤 수열을 표현한 걸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 그러니까 앞에 배웠던 수열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이제는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게 낫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잠깐 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만 먼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강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여 나열하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지금 잘 보면은 여기다 첫 번째 항 n 대신에 1 넣었을 때 이건 첫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이 되겠죠. 1 넣어주면은 앞에 항에다가 2배를 해주고 1을 더해준 거니까 여기다 2배 주고 1 더해준 거 아까 했던 거 3하고 똑같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항은 또 다시 앞에 항에다가 2배를 해주고 1을 더해준 거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7이 되겠죠. 네 번째 항은 앞에 항에다가 2배를 해주고 1을 더했으니까 15가 되겠죠. 다섯 번째 항은 앞에 항에다가 2배를 해주고 1을 더했으니까 3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된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역시
첫 번째 항이 2, 그리고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앞에 항을 분모로 해서 분의 2로 한 거니까 당연히 2분의 2니까 1이 되겠죠. 세 번째 항은 1 다시 앞에 항을 분모로 하고 분자를 2를 붙여주니까 2가 되겠지. 직선이 좀 보이죠? 네 번째 항은 다시 1이 되고 다섯 번째 항은 다시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거를 좀 지워두는 게 낫겠지? 뭘 지워.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부분을 볼게요.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등자 수열과 등비 수열에 관련된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많이 나와요. 요 표현을 조금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 표현은, 요 표현은, 자, 이거. 요 표현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요 표현들은, 야, 왜 이래, 이거. 응? 응? 요 표현들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아니야? 응? 요 표현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에라이. 요 표현들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러니 이거? 이게 등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인데 그게는 뒤에 항을 가려면은 앞에 항에다가 자, 다시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항을 가려면요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준 거잖아. 공차. 여기 일정하게 더해준 수. 그러니까 공차 t.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을 표현해주는 거. 이거 수업 시간에 한 번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당연히 첫째 항을 표현을 해줘야겠죠. 첫째 항은 당연히 첫 번째 항 A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등비수열은 첫 번째 항이 당연히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 항을 가려면은 앞에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씩 곱해주는 거. 요 두 표현들, 이 표현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수열을 기납적으로 정리하시오. 어렵지 않죠. 자, 등차 수열.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난 이렇게 풀게요. 첫째 항은 1번 문제. 첫째 항은 3. 그리고 다음 항을 가려면은 앞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준 표현. 지금 공차가 2씩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문제도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자, 첫 번째 항은 2. 그리고 다음 항으로 갈 때마다 3씩 곱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썼구나. 플러스 1이죠. an 플러스 1은 앞에 항에다가 곱하기 3. 이렇게 써도 되고 웬만하면 여기를 좀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3an이라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요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용기에 어느 박테리아가 있는데 처음에는 10만 마리가 들어있다. 근데 얘가 1시간이 지날 때마다 10%가 죽고 나머지는 각각 2마리로 분열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박테리아가 10만 마리가 있는데 이게 1시간 후에는 결국에는 이거의 10%가 죽고 10%가 죽는다는 얘기는 9만 마리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그거의 절반만 살아난대. 나머지는 각각 두 마리로 절반만 살아난대. 잘못 풀었구나. 2마리로 분열한대. 곱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할 때 n시간 후에 박테리아 수를 an으로 하자. a1의 값을 구하고 an과 n 플러스 1을 구하셔라. 자, 일단 1시간 a1은 얼마가 되냐면은 10만 마리를 결국에는 1시간 뒤에는 9만 마리가 10%가 죽고 그리고 다 2마리로 분열을 한댔으니까 곱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그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거는 18만 마리가 돼요. 18만을 이렇게 쓰는 게 알겠지? 이렇게. 그리고 자, 요거의 관계식을 보면은 10%가 죽는다 그랬어요. 10%가 죽는 얘기는 90%만 남겠죠. 90%. 자, 다음 항으로 가려면은 앞에 항에 10%가 남다고 했으니까 90%만 남겠지. 90%는 0.9를 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이 90%들이 다 각각 다
두 마리를 분해한다 했을 때 2로 곱해주면 되겠죠. 즉 1.8 AN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아이고 앞에 여기 N을 써야 되겠지. 즉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A1 값은 18만 마리 그리고 AN 플러스 1은 1.8 AN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것도 또 10분이 됐네요. 다른 문제들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